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이 무단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해 남한과 북한, 미국 간의 지정학적 우려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과 일주일 만에 40원이 수직 낙하하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뉴욕시가 퀸즈 베이사이드 인근에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텐트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빠르면 이달 말 실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주요 지역의 상권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개발 구역의 단체 중 상당수의 재정 운용이 과다 지출 등의 문제로 통제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트로이트시에서 11세 아동이 놀이터에서 염산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12세 아동은 그의 엄마로부터 염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세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한국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안보 견학 중이던 미군 한 명이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해 남한과 북한, 미국 간의 지정학적 우려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 중이던 미군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과 북한, 미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으며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또 스스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해당 미군은 사전 허가 없이 자의적이고 무단으로 국경을 건너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군인은 징계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지만 그와 함께 견학 중이었던 한 목격자는 그룹을 지어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하던 중 그가 갑자기 크게 웃는 소리를 내며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영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국제정세 및 지정학적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부 소속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가 지난 2015년 말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된 후 2017년 사망한 사건 이후 북한을 방문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유엔사는 평소 주 4회 한 번에 40명씩 그룹을 만들어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최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40원이 수직 낙하했는데 이러한 달러 약세에 한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 무역업계와 모국 여행에 의존하는 관광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8원 오른 1266.6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4.2원 오른 1270원에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여 1260원대 중반에서 약보합과 강보합으로 오갔습니다. 불과 이달 초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308원이었음을 고려하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환전을 미뤘던 한인 여행객이나 한국 상품 매입을 미뤘던 사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에 한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 무역업계와 모국 여행에 의존하는 관광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는 99.5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만 2% 넘게 하락했는데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와 비교해도 절대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달러 약세 기조는 글로벌 현상이고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종료로 강달러가 저물고 약달러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는 라면이나 김치, 김 등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물건들도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부담은 줄어들어 미국 거주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가 퀸즈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 인근에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텐트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퀸즈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 인근에 난민 신청 이민자를 수용하는 임시 텐트촌을 설치하는 계획을 퀸즈 보로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 텐트촌이 설치될 지역은 엘리펀트 파크 인근에 위치한 크레드무어 정신병원과 사우스 오전팍에 위치한 에퀴덕트 레이스트랙 등 두 곳으로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의 난민 신청 이민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사이드의 엘리펀트 파크와 인접한 시설로 임시 텐트촌 설치에 대해 한인사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지난 주말 퀸즈 임시 텐트촌 설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번 주 시청 담당자들이 두 예정 부지를 방문할 계획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이달 말 크레드무어 정신병원과 에퀴덕트 레이스 트랙 두 곳에 임시 텐트촌이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처드 보로장은 지역사회와 시장실 간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위치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두 예정지 모두 샤워 시설 부족과 주변 상가 부족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퀸즈 임시 텐트촌 설치와 관련해 지역사회 안전보장 대책 등 시정부에 보다 많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봄부터 7월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 이민자는 10만 3,400명으로 이 가운데 5만 3천 명 이상이 시정부의 지원 속에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주요 지역의 상권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개발구역 BID의 단체 중 상당수의 재정 운용이 통제 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경제개발구역들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한 14개 경제개발구역의 적자 원인이 부적절한 재정관리와 통제되지 않은 과다 지출 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래드 랜더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역에는 브롱스 12개, 브루클린 23개, 맨하탄 26개, 퀸즈 11개, 스태튼 아일랜드 4개 등 총 76개의 경제개발구역이 조직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다운타운 플러싱 트랜짓 허브, 베이사이드 빌리지, 34 스트리트 파트너십 등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나 다수의 사업체가 있는 경제개발구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경제개발구역들은 일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 또는 사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청결 서비스, 거리 환경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고객 유치와 지역 홍보를 위한 이벤트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는 14개 경제개발기구의 재정 기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영을 맡은 간부 직원의 급여가 과도하게 많고 단체와 사업의 관리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체의 지원금을 받아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개발구역 단체들이 내부적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행정적으로 또는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한 11세 아동이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 말다툼을 벌인 12세 친척에게 염산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12세 아동은 검찰에 기소됐고 피해자 가족은 염산을 제공한 가해 아동의 부모도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9일 11세 소녀 데이라 서머스가 그의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들과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중 발생했습니다. 서머스와 한 사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다른 가족들은 학교 놀이터를 떠났지만 서머스가 지갑을 찾으러 돌아가는 길에 염산 테러를 받았습니다. 서머스는 처음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맞았을 땐 그것이 염산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t first, it didn't feel like it, but then like 2 seconds later, it started like burning and went through my shirt, my shorts. 더욱 놀라운 것은 12세 아동에게 염산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가해자의 어머니였다는 점입니다. 서머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나왔던 가해자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 액체를 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딸을 건드린 대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머스는 등과 팔 그리고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어 소아병동에서 4일을 입원했고 현재는 퇴원했지만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I have 3rd and 2nd degree from my neck all the way to my feet down, and I can barely walk. 화상을 입은 직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고 딸의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서머스의 어머니는 당시 큰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머스의 가족은 이 사건은 서머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서머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서머스의 친척은 폭행 1건과 중범죄 1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킴 워디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인 12세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폭행과 중범죄 폭행 혐의로 오늘 오후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세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경기 침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인플레이션 조정 평균 시간당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2달 연속 계절 조정으로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민간 부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상승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상승한 것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해 경기 침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 전망이 개선됐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만족하기에는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너무 강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과정의 일부로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세도 물가 상승세 둔화와 함께 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자리가 구직자 수를 초과하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수요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평균 근무 시간이 작년에 비해 감소해 주당 임금은 더 느리게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채용도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 경찰국장으로 에드워드 카반을 임명했습니다. NYPD 177년 역사상 히스패닉 수장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날 임명은 NYPD 최초의 여성 수장이었던 키샨트 슈얼 전 국장이 18개월 만에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돼 이루어졌습니다. NYPD 선임 부국장을 지낸 카반 신임국장은 슈얼 전 국장의 사임 후 국장 대행으로 이미 조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NYPD는 제복 경찰관 3만 6천여 명, 민간인 직원 1만 8천 명으로 구성된 미 최대 경찰 조직입니다. 시 교통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전기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는 12건이 발생해 일반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외에 스쿠터,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전동장치를 이용한 다른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간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전동 이동수단 사고 사망자는 21명에 달했고 올해도 지난 4일까지 벌써 6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배달 주문이 급증하고 배달 기사들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악화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시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시의 전기 자전거 수는 급증할 것으로 추정돼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MT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한 버스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5개 버스 노선 무료 이용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노선은 퀸즈 Q4 노선과 맨하탄 M116 노선, 브롱스 BX18 노선, 브루클린 B60 노선, 스태튼-아일랜드 S46 노선, S96 노선 등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오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MTA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43,9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폭염으로 주산지인 스페인의 올리브 농사가 2년 연속 흉작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데 올해 올리브 수확량은 10여 년간 최악의 흉작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8% 정도 늘어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올리브협회는 스페인의 올해 올리브 예상 생산량을 85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66만 톤보다는 늘어났지만 예년 평균 생산량인 130만 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양입니다. 국제올리브협회의 예상 생산량 수치는 이번 주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전에 나온 것으로 실제 수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